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대권을 잡으면은 별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다른 후보 측에서 내년 공천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됐을 때 호천 지역에 기초의원이랑 단체장 혹시 공천 기준이 달라집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당협별로 그 모든 방안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은 당규에 가지고 그 공천에 대해서 전혀 변함없이 갈 거고요. 아주 공정하다는 방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공천권을 뭐 배제하겠다 한다면은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집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 지역위원장으로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지역의 공천권까지 그것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면은 글쎄 그건 아니라고 하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공천 기준에 대해서. 공천 기준이요? 네. 공천 기준은 우리 당원 당규에 5대5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지켜야죠.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저 당직자 여러분들 의원님한테 궁금한 것 한번 좀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조금 편안하게 말씀하시죠. 예. 예. 이회장 기자님. 포천메일뉴스 이은영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금 참석하신 분들, 가평, 포천 당직자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양되게 말씀도 하시고 지금 먼저 특정 후보, 상대 후보 때문에 격양된 표현을 좀 많이 쓰셨는데 그렇다면 포천 지역에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뭐 나를 따라식은 아니고 소신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밝혀 주시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당의 성향을 가지고 당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협조가 들어와가지고 이 당 사무실도 쓰겠다고 했을 때 다 쓰게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한테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실 분들 가십시다. 그럼 같이 가실 분들 있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질문했습니다. 예. 우리 지금 현 위원장님께서 이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가장 당내에서도 가장 취재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하시고 당내에서 가장 천명 역할을 하시는데 대장동 사태하고 포천 내촌 내리 개발하고에 지금 의원 사무실에서 혹시나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략적인 건 다 보도 자료 내지는 그대로 나가 있고 의회에서도 이제 이 결정해 준 것이 송영 그거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지. 네. 대장동에 대해. 네. 의회에서 그 출자 좀 하고 한 거 있잖아. 네. 잠깐 일어났어. 우리 포천시 의회에서도 거기에 적용이 있는데 이제 그거 잠깐 들어보시고 더 정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 지금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송상국 의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첫 단추는 그런 것은 잘못 깨었다는 거죠. 거기 대장동 핵심 개발이었던 핵심 주역이었던 유한기 사장을 이제 우리 포천시 개발 도시공사로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도시공사로 출범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런 기관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유한기 우리 본부장이 이제 유한기 사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사업 방식은 똑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방법이랑
지분 51대 49로 똑같이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 방식이나 이게 과연 우리와 우리 이제 회의록을 보면은 우리와 성남시 경제 구조를 봤을 때 성남시와 우리의 포천시의 이 경제 구조에 맞게끔 맞는 개발 사업인지 그거를 일단은 의회에서 조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행보를 한 게 이제 용역을 해서 저희 시에서 260억을 출자를 해줬죠.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또 의회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현금 출자보다는 현물 출자를 하자. 현물 출자라는 건 뭐냐면 현금 대신 이제 담보를 하는 거죠. 근데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을 되거나 사업이 안 됐을 때는 현물 출자라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하자 그랬는데 저쪽에서 이제 현금 출자를 원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260억 출자를 했죠. 하고 다행히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시에서 저기에 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혀 그런 건 없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업체도 선정했고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아마 저희 포천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돌출했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 포천시에는 그 이전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저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서 행위 자체를 한 거는 없습니다. 행위 자체를 한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랑 우리 포천시랑은 이게 경제 구조가 확연히 틀립니다. 경제 현실도 틀리고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내촌면 내리에 개발 사업이 우리 포천시랑은 좀 안 맞는 사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천시가 어쨌든 간 저게 예산도 성남시에는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있다가 이제 대전동 개발 사업이 터지면서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일반 우리 포천 시민들의 생각은 대장동의 특수 목적법이 설립해서 토건 세력들의 하는 행태들이 유한기 사장이나 또 포천에 내려와서 하는 그런 행태들이 똑같은데 사실 그게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야 일반 시민들이야 기사로만 접하니까 네. 이제 포천시에서 지금 용역비까지는 11월 지불된 거죠. 일단은 다 나가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그 사업의 주체성을 보면은 뭐 용역 결과를 보면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용역이라는 게 뭐냐면 시에서 판단을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제 필요하냐 이런 용역을 하는 건데 하는 그런 용역인데 거기서는 일단은 뭐 서류상으로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 결과는 통과가 될 만큼 수치가 나와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사업이 계속 추진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장동식의 개발 사업이니까 피해본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셨겠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대장동이 내촌면 내리가 대장동에 만큼 깡깡 상승률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그 용역가가 보면. 그래서 이제는 아까 우리 질문했듯이 사업이 됐으면은 어떻든 피해자가 생성이 되고 돌출이 됐겠죠. 근데 아직 사업도 초기도 시작도 못했으니까 다행인 거죠. 포천시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거기까지. 네. 이게 이런 겁니다. 그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하기 나름이에요. 대장동이 지주들한테 산 거는 200에서 230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법인에서. 근데 이걸 나중에 업체에다가 넘길 때, 개발 업체에 넘길 때 얼마예요? 3,400만 원이랍니다. 평당.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음 평당 3,400이라는 그 갭에 대한 또 개발이 분양이 있다 하니까 이게 그냥 뭐 거의 조단위가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얼마 출자 260억 출자 260억 그게 이겁니다. 그 개발 사회 해가지고
우리가 SPC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를 이 공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50억이라는 걸로 가면 25억 아니면 반이면은 그래서 25억 플러스 한 주를 하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이상이 되잖아요. 한 주가 더 왔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면 51대 40% 나와 있는데 뭐 어떻게 하든 그건 2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내리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보고 있는가 하면 뭐 개인의 이름으로 대해가지고 조금 미안합니다만 우리 유한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에요. 개발본부장. 개발본부장을 했던 기획본부장은 유동규 씨고 개발본부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공단 이사장으로 왔고 나중에 도시공사로 돌려나갈 때 거기에 초대 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유한계라는 분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없어요, 사실. 저런 데는 저도 광주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일산이고 모든 자기 직장 생활은 성남에서 했어요. 여기 없어요.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공단 이사장 올 때 세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최고 점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점을 줬더라고요. 서류심사에서. 서류심사에서 뭘 봐가지고 이 사람이 사진선당 답을 다 맞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100점이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또 뭐 면접 볼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줘가지고 됐는데 그 다음에 그 한 3개월 3월달인가 그때 진행을 했지 도시공사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9년도 6월달에 도시공사로 바꿔서 하는데 이미 아까 우리 송년이 얘기한 그런 출자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을 공사로 전환되기 전 공단에서 이사회에 할 때 이미 그걸 다 꺼내놨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려면 50억 출자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각기 25억에서 조금 더 하는 게 한 주 내지 1% 더 가면 된다. 이런 게 다 해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심을 저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온통 우리 의원들이 여기 다 덤볐어요. 그래서 아주 포천이 유명해졌죠.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어서 대장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해야 되고 포천 내리는 그 송년대장 하는 것처럼 그나마도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진짜 조금만 더 진행이 돼가지고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또 어떡합니까? 참 시골에 있는 사람들 전 재산이 사실은 토지인데 그게 그냥 한꺼번에 몰려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허탈해지느냐고.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옛날 지주들이 모여가지고 벌써 뭐 난리 치잖아요. 손해배상 해내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그걸 보상을 해줍니까? 방법이 없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이 잘못된 거 있으면 처벌을 할지언정 거기서 어떻게 다 보상을 다 해주느냐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우리 경기도에 유사한 사례가 아마 많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대장동 사태가 불거져 나온 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뭐 선거는 여기에 모든 게 다 좀 가미되고 꽂혀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기 선거 끝나는 거죠, 사실. 인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또 튀어나가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저렇게 많이 도와주셨듯이 이번에도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 말에 동의해 주시면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지금 그 경기도 선대본부장 맡고 계시잖아요. 공동이지만 그 11월 5일 날 모바일 투표랑 뭐 당원 전화해가지고 이제 경선 후보가 정해질 텐데 그러고 나면은 이 체제가 지금 경기도 공동 선대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계속 가지고 가시나요? 아니면 정식으로 정해지면은
또 다른 뭐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경기도는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아, 그대로요? 예. 경기도는 이제 제가 그 당협위원장 되나 우리 부위원장들하고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맺어둔 인연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중앙에 다른 직책을 또 하나 줄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경기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으시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정치, 경제, 뭐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대장동 사태가 이번 대선과 연결되는 핵심적인 뭐 키가 될 것이다. 결국은 그러면은 그 대장동 사태에 관해서 최 의원님이 저격수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버겁지 않을까요? 예. 지금 두 가지라면 그거 저격수 역할도 하시면서 네. 공동선대본부장도 맡고 네. 두 개 다 하셔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뭐 따로 연구라고 봐지지는 않네요, 보니까. 이게 연결된 거라고요? 네, 그냥 그렇게 해서 왜냐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내놔야 될 부분은 중앙에서 내놓을 거니까 예. 우리 그걸 많이 따르죠. 그런데 거기서도 대장동 사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정책에 대해서 병행해서 하지 네. 하나만 떼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업무적 부담은 그리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업무적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우리 양 기자님 좀 예.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언론하고 이렇게 또 국민의힘 쪽에 같은 한 뜻이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 뜻이 됐잖아요. 정치란 게 이제 뭐 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셨는데 유한기 이사장이 최근에 이제 자신에 관해서 뭐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대요.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훼손이라. 그렇게 명예훼손 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사실 보도했으니까 저희는 명예훼손 보도자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증명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 질문한 것 중에 보면은 황무성 당시 사장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건 녹취록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뭐 거기에서 직접 대화는 안 나옵니다만 윗선의 지시라고 하면서 황무성 사장을 퇴진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걸 보도했다가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던 거고 제가 또 직접 물어봤잖아요. 이재명 지사한테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왜 답변을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명예훼손 그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특검을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예, 네. 특검 해야죠. 근데 국감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뭐 돈을 받은 놈이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이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 50억씩을 줬다고 하시자고요. 그 누가 줬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죠. 예. 받은 사람은 물론 잘못했어요. 받은 것도 5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걸 퇴직금을 받을 때 잘못됐죠. 저희 지금 자당에 있었던 의원들 또는 그 자녀 편드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가장 큰 거죠. 수천억, 1조 원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받은 사람은 받은 잘못이죠. 뭐 어쨌든 이번 대장동 사태의 본질 이 핵심을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이거를 풀 키맨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유한기라고 생각합니까? 유동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선 후보라고 생각합니까? 유한기 사장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이제 용역 단계에서부터 예. 거기에서 관여해가지고 그 상황을 만드는 자체가 이제 유한기라는 사람이고 유한기도 마찬가지 그 위에 사람의 지시를 받았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동규를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나오겠죠. 거기서 나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핵심 펄슨이 돈 쓴 사람은 김만배니까 김만배요? 김만배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아직까지도 조사해가지고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제일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뭐 다음번 나올 재료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귀뜸이라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 이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지금 시간이 꽤 됐습니다로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먼 길을 또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평에서는 수원산 터널이 빨리 뚫어져야 금방 오실 텐데 저도 지금 착공을 11월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토지 보상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11월 착공은 무리라고 합니다. 경기도 네. 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착공해도 내년 5월경이라고 합니다. 착공 자체는 착공식은 할 겁니다. 착공식은 할수 있겠죠. 아니 서류로만 가평을 자주 다니니까 금방 토지 보상도 하나도 안 돼 있답니다. 일단 이것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노력을 하고요.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은 예산 확보가 문제니까 그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터널을 토지 보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아니 토지 보상에 대해서 길을 닦죠. 앞에만 충분히 자, 이거는 마쳐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석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춘식 의원님이 아까도 밝혔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당원분들 많은 협조해 주시고요. 또 지역에서 언론에서 또 요새 좀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저희하고 근거 없는 얘기고 우리는 깔끔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시면은 대변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최춘식 의원님 포천 가평 또 국회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주시죠.